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진치과기공 소장 이상진입니다. 일전에 공지를 드렸다시피 오늘은 기공 임상이 아니고 어, 오늘 이론 공부할 겁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이론 공부로. 네. 자, 치과 교정 기공학은 그 치과 기공사가 국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이론 과목입니다. 네. 뭐 다른 거 뭐 재료학 그 다음에 뭐 총의치학 이런 거 다 이제 공부를 해서 아시죠? 커트라인을 넘더라도 다른 한 이제 그 부분이 탈락이 되면 면허는 못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과 기공 치과 교정 기공학인데 공부하기 싫죠. 교정은 내가 교정 기공사가 되겠다는 이런 목표가 없는 사람한테는 참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뭘 얘기를 하냐면 모든 보철은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크라운만 하는 사람도 포세린이랑 덴처를 알아야 됩니다. 왜? 왜 그래야 될까요? 자, 크라운에 골드 크라운, 포세린, 지르코니아를 다 포함하겠습니다. 이걸 이런 사람이 덴처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 파샬 지대치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파샬하는 사람도 그 크라운 알아야 됩니다. 특히 신미, 그죠? 포세린을 할 줄 아는 포세린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덴처를 하면은 덴처가 이뻐요. 음. 왜냐? 덴처가 끝나고 나서 레진치 자체를 컨터링 하거든요. 이게 다 다릅니다. 예. 근데 교정은 딱히 그렇게 연관성이 많이 없어요. 음. 뭐 끝판왕으로 가면은 연관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풀 교합을 맞춰야 되고 심미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긴 한데 딱히 그렇게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치과 교정 기공사가 목표가 아닌 사람한테는 치과 교정 기공학 공부는 참 힘듭니다. 그리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진짜 국시를 위해서 하는 건데 오늘 강의가 국시를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치과 기공 제가 배운 책은 이겁니다. 예, 이건데 뭐 모든 책이 다 똑같아요. 재료학 책도 회사 많고 그 다음에 뭐 그 포세린 책도 회사가 많죠. 그죠? 학교마다 배우는 책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다 똑같다. 순서만 다를 뿐이거든요. 예. 자, 그 치과 기공학 책을 이렇게 보면은 치과 고정학의 개요, 목적, 부정교합, 그 다음에 성장 발육 개론, 뭐 교정 생력학, 막 뭐 정상교합과 부정교합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 최소 3학년이 되면은 보통 다 압니다. 왜? 여기 보면은 부정교합에 의한 장애도 우리가 크라운에서도 배우고 크라운에서 배우죠. 그리고 성장 발육의 개념 이것도 이게 그 교합의 해부학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상교합과 부정교합은 우리가 그 광교위치 기공학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교합의 해부학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거진다. 초반에 그 기초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기초예요, 기초. 우리가 다 아는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교정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장치의 종류입니다. 그죠? 장치의 종류고 시험에 어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어 보기 중에 가철석 보정장치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 다음에 뭐
정형장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아니면 요즘에 아닌 것은이라는 없어졌으니까 악 교정장치인 것은, 가철석 교정장치인 것은, 그것도 헷갈리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 기능적 교정력을 발휘하는 그 장치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헷갈리죠, 그죠?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교정 이 공부를 할 때 뭐 기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3학년이 되면 보통 다 아는 거고, 그리고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고, 지금 오늘 하는 거는 교정 이제 그 국시 공부를 하기 전에 큰 틀을 알고 가자는 겁니다. 큰 틀을. 물론 세세한 거는 강의는 없습니다. 예. 뭐 마치 그거죠. 제가 그 커뮤니티에도 남겼듯이 하악 그 파샬 문제도 나와요. 하악의 메인 음, 메인 장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링갈바, 링고오빠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기역, 니은, 디귿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제 이 지금 이 강의는 링갈바의 어, 왁스의 게이지는 6게이지다.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외우셔야 돼요. 큰 틀만 알고 가는 거예요, 큰 틀만.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먼저 잡고 가면은 교정 공부가 엄청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글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분류법 제가 올려놨었죠, 그죠? 저는 책이랑 좀 다르게 공부를 합니다. 책에서 하는 내용은 좀 다르게 공부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중어중문학과였다고 했잖아요. 중어중문학과에서 과목 중에 연상한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상한자에 보면은 그 지금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금전에 관한 이런 연상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집 우자 밑에 조개 패자. 옛날에는 그 조개 껍데기가 화폐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집 우자 밑에 조개 패자가 있으면 뭡니까? 집안에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상 한자를 하는 건데 책에 있는 거는 사실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상을 해가지고 수업과는 약간 별개로 제 나름 이렇게 연상 한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D를 받았습니다. 따졌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아니 저는 이렇게 연상 한자를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서 했는데 왜 저한테 D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수업을 그렇게 안 가르쳤대요. 아니 거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고등학교냐고. 응? 아니 학생이 배운 대로만 하면 그게 고등학교지. 어디가 어떻게 여기가 대학교냐고. 내 나름 음, 한자를 이렇게 연상해 가지고 이렇게 답을 썼는데 어떻게 D를 줬어요? D는 와 그게 사람이 받을 미안해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성적을 못 받는 친구한테 미안합니다. 어쨌든 D를 받으려면 거의 뭐 출석 출석을 거의 재꾼 학생 그 다음에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엄청 따졌죠. 따지니까 C를 주더만. 이 중어중문학과 교수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학생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정도 책대로 배우면 좋죠. 책대로 배우면 좋은데 일단 우리 목표는 국시 합격입니다. 국시 합격. 그러려면은 어, 교수님이 가르쳐준 그것도 좋지만 어쨌든 시험장에 가가지고 교수가 옆에서 에스코트 해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음, 그 학생 때 오레이플 학생의 비밀 노트를 하나 더 풀겠습니다. 제가 교정을 어떻게 공부를 했었고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오늘 풀겠습니다. 교정을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교환면 해부학 다음으로 치공과 이론 과목 하루 만에 끝내기. 하루 만에 끝낼 수는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본인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세세한 거. 저는 오늘 그 틀을 잡아줄 거예요. 네. 치과 교정 기공학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교정력의 종류, 그리고 공간 유지 장치와 공간 확보 장치, 그리고 악습관 제거 장치. 사실 이 틀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제 그 지금 이 교정하는 이런 공부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뭐 당연히 여기에 악골의 성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좀 외우셔야 된다. 그거는 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 교정력의 종류입니다. 교정력의 종류. 교정력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뭐냐면 기계적 교정력, 기능적 교정력, 악정형력이 있어요.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기계적 교정력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종류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와이어, 철사죠. 철사. 그리고 러버밴드, 고무줄이죠. 엘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임상에서는. 그리고 스크류, 나사죠. 그죠? 음, 나사선이 있는 거를 다 스크류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기계적 교정력이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엄청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와이어, 러버밴드, 스크류에 1에 대한 교정력을 부여했을 때 그 1에 대한 교정력이 끝나면은 얘는 거기선 유지만 합니다. 리테이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악공이 이렇게 좁은 애다가 이 팔라탈이나 링걸에 그 와이어를 1에 대한 1에 대한 교정력을 부여를 했어요. 이런 악보를 환자한테 이 정도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와이어의 힘에 의해서 점점점 벌어지겠죠. 얼만큼? 1만큼. 더 이상은 발현을 안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와이어를 빼가지고 또 1에 대한 교정력을 줘야 그 여기서 다시 1에 대한 교정하고 멈춥니다. 러버밴드도 마찬가지예요. 러버밴드가 러브밴드가 길이가 다 다르고 굵기가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굵기에 의해서 교정력의 힘이 다 달라지고 그리고 그 원에 대한 원의 크기에마다 또 교정력이 또 다 달라져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그 걔가 가지고 있는 교정력이 끝나면은 더 이상 교정력이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기계적 교정력이라고 해요. 종류는 뭐다? 와이어, 러버밴드, 스크류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능적 교정력은 뭐냐? 기능적 교정력은 이겁니다. 딱 정리하면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근육의 힘을 차단한 다음에 거기서 교정을 하냐예요. 여기서 내용이 좀 있어요. 일단 저작근의 근육의 힘을 사용해서 교정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액티베이터가 있어요. 액티베이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보시면은 상악보다 하악이 더 앞으로 나와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죠? 뭐죠? 이거는 액티베이터는 보통 그 교정의 교합 양식의 클래스 2 디비전 1에 사용합니다. 뭐죠? 과계교합. 과계교합. 그러면은 이제
여기 밑에 라인이 있죠. 이게 라인이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과계교합인 거예요. 과계교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인데 이게 상악 전치고 이게 하악 전치 이런 식인데 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 부분에 아마 디비전 여기가 전치가 있고 여기가 상악 전치가 있고 여기가 하악 전치가 있으니까 하악 전치가 이쯤에 닿을 거란 말이죠. 다 물었을 때 그죠? 근데 여기 사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교근의 힘을 작용해서 입을 물었을 때 이 사선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턱 자체가 어떨 때 내가 턱을 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근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트는 기능적 교정력이 포함을 하고 거기서 저작근에 의해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액티베이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많습니다. 여기서 어, 여기 와이어로 전치부에 어느 정도의 교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전치부도 이렇게 뭐 가지런하게 하고 이런 기능도 있어요. 있는데 액티베이터의 원본적인 쓰임새는 클래스 2 디비전 1을 클래스 1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바이오네이터죠. 자, 이런 식으로 하악에서 볼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안에다가 이런 그 스크류 같은 걸 넣어 가지고 또 이제 악골 정형을 또 하기도 합니다. 뭐 잘 안 하지만 그런 건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 바이트 플레이트입니다. 바이트 플레이트 이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스타일의 전방 교합판이에요. 엔터리어 바이트 플레이트.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과계교합일 때 구치부를 거상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원래는 전치부가 여기 닿는데 우리가 레진으로 바이트를 여기다가 조면은 더 이상 못 내려가겠죠. 그죠? 하악이 더 교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디테일. 응? 여기 동그라미 이거 뭡니까? 우리가 단면으로 봤잖아요. 지금 이 와이어를 지금 단면으로 본 겁니다. 이 와이어를 단면으로 본 거예요. 빨간색이 레진이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탁 여기서 스탑이 됐어요. 스탑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구치부는 2개가 되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구치부 거상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을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 2에서 클래스 1으로 만들어서 구치부를 거상을 시키는 역할이 교합판입니다. 거기서 전방교합판. 전방교합판에 다른 쓰임새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구치부를 이개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전방교합판은 이개시켜가지고 구치부가 지금 뭡니까? 지금 크로스 바이트예요. 하악이 상악을 덮고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상악이 하악을 덮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악이 상악을 덮고 있는 상황.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치를 바꿔야죠. 그죠? 이게 여기가 지금 1번 대라고 하면 지금은 하악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교합면 때문에. 그러면은 2개를 시켜가지고 바꿔서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전방교합판의 두 번째 스타일이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구치부 교합판입니다. 이게 포스터리어 바이트 플레이트인데 수정을 못했어요. 예. 구치부 교합판은 뭐냐면 구치부에다가 레진 덩어리를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의 조기 접촉에 의해서 전치부가 2개가 되겠죠. 어떨 때 쓸까요? 그러면 하악이 크로스 바이트일 때 쓰는 겁니다. 구치부 교합판은. 자, 이게 하악이 위에 상악이면 지금 이래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얘를 이제 바꾸고 싶은데 걸려서 안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구치부 교합판을 써가지고 조기 접촉에 의해서 2개를 시킨 다음에 위
그 상악과 하악의 이제 절치를 자리를 바꾼 다음에 교합판을 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구치부 교합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 또한 저작근 이용을 하는 기능적 교정력이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되니까. 우리가 입을 닫았을 때 그 교정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닫아야 여기가 닿이고, 닫아야 여기가 닿이고, 닫아야 전치부를 유기시킬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물론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까? 어. 자, 교합 사면판이 있어요. 사람들이 교합판, 교합 사면판, 사면판 이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제가 오늘 그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교합 사면판은 뭐냐? 교합 사면판은 그냥 딱 그림 이겁니다. 클래스 2 디비전 1에서 아까 판은 일자였는데, 그죠? 근데 얘는 사면판이에요. 사면판. 어떻게? 원래 얘가 이렇게 탁 다물면은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얘가 이 사면에 의해서 마치 바이오네이터의 아까 그 사면처럼 그 사면을 만들어 가지고 턱을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사면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클래스 1을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교합 사면판입니다. 사면판이 있어요. 사면판은 뭐냐면 우리가 입을 닫았을 때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절치, 그 다음에 측절치, 견치 이렇게 있는데, 측절치가 크로스바이트예요. 측절치 하나만 크로스바이트야. 예를 들면은, 그죠? 그래 되면은 하악 측절치에만 이 레진 덩어리를 사면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면으로 올리면 어, 측절치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측절치에만 이게 사면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면판에 뚝뚝뚝뚝 치면서 견치가 앞으로 경사가 되는 겁니다. 뭐 책에도 나중에 책에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가 경사, 이동, 전위, 회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외우셔야 돼요. 뭐 딱히 그래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동은 치아 자체가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경사는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치아가 쓰러지는 거, 이런 거를 경사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얘는 우리가 경사를 경사 교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측절치를 뭐 치아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가 이제 크로스 바이트일 때 저작근의 힘을 이용해서 입을 닫을 때 이제 그 사면에 의해서 치아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를 그렇게 쓰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사면판이라고 합니다. 구수납, 구수납을 차단하는 거. 이 입술의 힘을 차단하는 교정력이 립범퍼입니다. 립범퍼.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입술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입술의 힘을 차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리는 거죠. 벌린 다음에 이제 안에다가 이제 립패드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립패드와 치아 사이에는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교정을 하는 게 립범퍼입니다. 립범퍼는 뭐다? 구수납을 차단하는 겁니다. 당연히 근육의 힘을 차단하는 거니까 기능적 교정력에 해당이 되겠죠. 보통 이걸 보면은 전치부의 총생이라든지, 총생이 뭔지 알죠? 막 이렇게 돼 있는 걸 총생이라고 해요. 총생을 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클래스 2 환자를 그 교정력을 이용해 가지고 치아를 가지런하게, 아니 앞으로 더 뺀다든지 치아를 이럴 때 씁니다. 딴 데도 써요. 음. 악습관 제거 장치에도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다 말해버리면 헷갈려요. 그래서 립범퍼는 구수납을 차단하는 기능적 교정력이다 라고 알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혀근의 압력을 차단한다. 이건 바이오네이터입니다. 바이오네이터는 액티베이터의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좀 더 라이트하고, 그리고 좀 더 보기 좋은데, 저는 사실 바이오네이터가 왜 혀근의 압력을 차단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혀근의 압력을 차단하려면 그
프랑켈 장치처럼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버클 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책에서는 혀끈의 압력을 차단하는 걸 차단하는 목록에 바이오네이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네이터를 넣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바이오네이터가 어떻게 생겼냐 동영상 한번 보시죠. 오늘 이 강의에 이 돌핀이라는 교정 회사의 동영상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 회사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을 다물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능적 교정력에 제가 봤을 때는 저작근인데 얘가 파트가 혀끈의 압력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바이오네이터랑 똑같습니다. 그 액티베이터랑.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상을 유도해 가지고 닫죠. 음. 그러니까 바이오네이터도 이런 저작근에 의해서 기능적 교정력을 발휘하는 장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프랑켈 장치가 있습니다. 프랑켈 장치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교정 공부할 때 가장 헷갈리죠. 장치 공부할 때. 왜?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 근데 국시란 그래요. 국시라는 거는 모든 국가고시 그 다음에 수능과 마찬가지로 애매한 건 잘 안 냅니다. 무슨 말이냐? FR1이랑 FR4는 잘 안 나온다. 왜? 둘이 비슷하거든. 어, 어떤 입장에서는 FR4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입장에서는 FR1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클래스 1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클래스 1을 이렇게 조절을 할 건데 둘 다 클래스 1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뭐 FR1은 클래스 2에도 적용이 되지만 어쨌든 클래스 1에 적용할 건데 이거에 맞는 장치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누구는 클래스 1 쓰고 누구는 FR1 쓰고 누구는 FR4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나온다. 그래서 특징만 보고 넘어갑시다. 얘도 그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이거 FR1입니다. FR1은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에 사용돼요. 보시면은 클래스 2 디비전 1이죠. 자, 보통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FR 프랑켈 장치 자체가 옆에 버클 실도 있습니다. 뭐죠? 혀끈의 압력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리패드 있습니다. 뭐죠? 구수납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구수납도. 게다가 위에 와이어도 있네요. 와이어. 이거는 뭐냐? 더 이상 성장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와이어를 조금씩 조절해서 절치에 이런 교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가지런하게 하는 그런 힘도 들어갑니다. 어쨌든 FR1은 리패드가 밑에 있다. 뭐죠? 그러면은 하악을 가지고 놀겠다예요. 하악을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살이 이렇게 밀려나겠죠, 그죠? 거기서 뭐 악골을 성장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에 교정을 이제 발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FR2입니다. FR2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클래스 2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시에 프랑켈 장치인데 이제 이 환자가 클래스 2 머시갱이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FR2입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사진이 또 나옵니다. 사진이 애매하게 보시면 이거 확실히 클래스 2죠. 수직피기나 수평피기가 많아요. 그죠? 이럴 때, 자, 이 아이고.
작용을 합니다. 자, 이 FR2가 보시면은 얘도 FR2는 밑에 리패드가 있죠. 그럼 뭡니까? 하악을 성장시키겠다. 하악을 가지고 놀겠다 예요. 하악을 가지고 놀겠다는 건 뭐죠? 상악을 제지하고 하악을 가지고 놀겠다. 이건 클래스 2에 해당하는 거예요. 클래스 2.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패드로 공간을 확보하고 버클 실드로도 공간을 확보하고 혀끈을 차단했어요. 그 다음에 하악을 성장시키든 아니면은 하악의 교정력을 발휘하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FR2입니다. FR2는 클래스 2. 리패드는 어디? 하악에. 음. 하악을 성장시켜야 되니까 리패드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FR3는 뭘까요? 무조건 클래스 3입니다. 시험에서 무조건 클래스 3예요. 그러면은 FR3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왜냐면 이것도 그 클래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보시면은 하악이 상악을 덮었어요. 그죠? 교합이 하악이 상악을 덮은 상태입니다. 크로스바이트. 이거는 우리가 클래스 3에서 투루 클래스 3라고 합니다. 오크처럼 턱이 사각의 넓은 환자를 투루 클래스 3라고 해요. 근데 턱이 또 앞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음, 이건 뭡니까? 이거는 슈도입니다. 슈도 클래스 3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음, 보통 슈도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구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항상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그러면은 턱이 아래로 처지겠죠. 그래서 주걱턱이 되는 사람을 슈도 클래스 3라고 하고 강호동 이만기처럼 그 하악골이 넓어가지고 하악이 저처럼 이렇게 V 라인이 아니고 이렇게 사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보통 보면 투루 클래스 3가 있죠. 하악이 과성장해가지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런 눈썰미. 음. 자, 이 같은 경우는 클레, 프랑켈 그 FR3 같은 경우는 지금 하악의 와이어가 있고 상악의 리패드가 있습니다. 뭐죠? 하악의 성장을 제한하고 상악을 키우겠답니다. 아시겠죠? 왜? 클래스 3는 하악이 과성장이고 상악이 성장을 하지 못했으니까 상악을 성장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패드가 상악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상악골을 키우고 교정력을 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빼면은 이렇게 교정이 되는 걸 프랑켈 장치입니다. FR3 FR4는 이게 시험에 나오긴 나왔어요. 저한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프랑켈 장치에서 클래스 1인데 전치부가 2개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 장치는 뭔가? 그럼 답이 뭡니까? 클래스 4입니다. 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구치부 관계가 거의 정상이에요. 맞죠? 근데 전치부가 지금 2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켈 장치를 넣어가지고 프랑켈 장치를 넣어서 어, 상악을 아니 상악이란다 전치부를 어떻게 이렇게 좀 가지고 놀겠다
이런 거는 FR4를 씁니다. 근데 FR4 이 전치부 이거를 할 때는 프랑케를 쓴다기보다 다른 장치를 쓰겠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클래스 1에 그 전치부가 이해가 돼 있는데 그 프랑케 장치는 뭐를 써야 되냐고 이런 물어보면은 FR4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진에 사진 문제가 나왔었어요. 사진 문제가 두 개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첫 번째 답이 FR3였어요. 왜냐? FR1, 2, 4는 다 리패드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FR2인지 FR1인지 FR4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FR3는 리패드가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진에 리패드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FR3라고 답을 적었고, 그 다음에 또 국시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이 오랄 스크린이 나왔습니다. 오랄 스크린. 자, 이 오랄 스크린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게 이 옆에 있는 이 부분이 혀끈의 압력을 차단할 수도 있죠. 얘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많아요. 뭐냐면 구호흡도 방지하고, 이거는 뭐 악습과 제가 정치해서 할게요. 어쨌든 이 장체가 이 자체가 혀끈을 차단한다. 차단한다. 그리고 근육에 힘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 입술에 이거 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술에 힘 없는 사람들은 요 앞에 이거 오메가 모양 있죠? 이거 오메가 모양, 이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앞에 이름 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해요. 뭐냐, 이 구순에 힘을 길러줄 때 쓰기도 합니다. 오랄 스크린을. 뭐 잘 없지만 일단 쓰긴 합니다. 딱 이 사진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장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게다가 이 사진이 흑백이라 가지고 뭔지 잘 몰랐어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사진에 이 오메가 모양이 살짝 보이는 사진이었기에 제가 오랄 스크린을 찍었죠. 음. 제 강의를 들으시면 돈 많이 됩니다. 왜? 제가 실전 국시에서는 1등을 못했어요. 1등이랑 6문제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국시를 치기 전에 전국 모의고사 치잖아요. 그 제가 전부 다 1등 했습니다. 전부 다 전국 1등 했어요. 처음에는 숫자가 별로 없더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결론 마지막 모의고사도 제가 1등을 했는데 국시에서 1등을 못했네. 아깝다. 자, 이제 마지막 악정형력이 있습니다. 악정형력의 뜻은 뭐 앞골이 프랑케 장치는 성장기에만 씁니다. 자, 앞골의 성장 발육이 왕성한 시기에 두개부 골막성, 그다음 봉합성, 연골성 성장에 작용한다. 이거는 무슨 정형력일까요? 라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답은 악정형력입니다. 악정형력은 마찬가지로 성장기에 그 악골을 키우냐 아니면은 제한하느냐 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상악의 전방 성장 억제입니다. 상악을 더 이상 앞으로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상악을 더 이상 못 자라게 그냥 놔두기보다는 뭔가 뒤에서 땡겨야 얘가 그 성장이 멈추겠죠. 성장을 저지할 수 있겠죠. 그거를 헤드기어라고 합니다. 이 친구 많이 등장하네. 자, 보시면은 클래스 2 환자죠. 클래스 2 환자. 우리가 그 태권도 할 때 겨루기 할 때 쓰는 그런 헤드기어랑은 모습이 다릅니다. 예, 이렇게 머리를 견인을 해가지고 상악을 더 이상 못 자라게 잡고 하악만 자라게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헤드기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상악의 상방 촉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죠? 클래스 3 환자인데
하악을 가만두고, 하악을 가만둔다기보다는 이제 상악을 빨리 앞으로 키운다는 의미예요. 그럼 뭐죠? 지지가 앞에 있어야겠죠. 앞에 있어야 얘를 이제 앞으로 이 엘라스틱을 걸어서 잡아 당길 거 아닙니까? 그거를 페이스 마스크라고 합니다. 상악 전방 견인 장치. 자, 이렇게 고리를 걸고 앙카가 6번입니다. 보통 이제 거의 6번이 앙카죠. 앵커입니다. 앵커. 자, 이렇게 걸어가지고 엘라스틱으로 쫙 잡아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게 페이스 마스크입니다.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줄까요? 동영상을 봐야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영상을 봐야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제가 거의 대부분의 그 사진도 몇 개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장치를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봐야 공부가 됩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억도 잘 되고. 자, 그 다음에 상악골 측방 확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악골 급속 확대 장치라고 하는데 이제 RP라고 하죠. 상악에다 쓰는 거. 상악골을 정중국의 봉합선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쪼개가지고 키우는 거. 어쨌든 악골을 정형시키는 거니까 이것도 악정형력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크로스바이트에서 자, 이 홀에 이제 그 나사에다가 이제 핀을 꼽죠. 꼽아가지고 1만큼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기 애들 같은 경우는 앞골이 찢어집니다. 앞골이 깨져요. 그리고 그 깨진 만큼 뼈가 또 찹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투루 클래스 3를 정상적으로 맞추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악의 전하방 성장 억제 이모장치 친캡이라고 합니다. 뭐죠? 친이 턱이죠. 그 다음에 캡은 모자입니다. 머리에다가 턱에다가 지금 뭘 모자 같은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이거는 이것도 클래스 3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말 그대로 완전 고전적이죠. 그냥 이렇게 턱을 더 이상 못 자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저지하는 거죠. 그래서 상악을 키우는 걸 칭캡이라고 합니다. 예, 교정력이 종류로 알아본 교정 장치들이에요. 여기에 교정 장치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 그 공간 유지 장치, 확대 장치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좀 이따 할 거고 교정력의 종류로만 봤을 때 기능적 교정력, 기계적 교정력, 기능적 교정력, 악정형력 이렇게 정리를 해서 거의 모든 교정 장치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생김새는 어떠했으며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제가 핵심만 이렇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파트 1입니다. 파트 1. 파트 1 뭐죠? 교정력의 종류. 파트 1이 끝났습니다.